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화경입니다. 네, 제가 지금 피부가 조금 뒤집어져서 마스크를 켰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생얼도 좀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그동안 네이버 광고다, SNS 광고다, 바이럴 광고다 굉장히 많은 매체로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고관여랑 저관여 마케팅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관여, 저관여 이 용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고관여 이제 제품이 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고관여, 저관여라고 하면 이 단어 뜻에서도 좀 알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관여도가 많냐 적냐, 높냐 적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제 관여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거를 구매하는 데까지 고려하는 시간도 많을 거고, 그 단계도 많고, 이제 제품의 좀 객단가도 높고, 이런 제품들을 보통 저희가 고관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 높고 저희가 구매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또 그 구매 단계, 구매 결정하기까지의 그 구매 결정 단계가 좀 많은 게 있고요. 고관여 하면 딱 대표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나 이런 주로 전자기들이 좀 비싼 맞아요. 편이잖아요. 약간 전자제품? 약간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든지 이런 것들이 고관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자제품, 자동차, 이 외에 일반적인 제품을 이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주택, 혹은 경위원도 사실 고관여로 볼 수 있고, 그쵸.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고관여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있는 업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저관여는 좀 어떨까요? 저관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객단가가 이제 고관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구매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구매 결정 단계가 상대적으로 짧은 그런 맞아요. 제품들을 이제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단계가 예시로는 식료품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화장품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단가가 높지 않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또 경위원도 이제 예를 들면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반면, 맞아요. 약간 여기는 시술이나 좀 약간 미용 관련된 거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저관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기가 걸렸다던가 이럴 때도 약간 좀 저관여 쪽에 있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병, 간단한 병? 그런 것들도 이제 저관여 될 수 있죠. 질병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우선 저희 고관여랑 저관여가 좀 어떤 건지 모를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짚어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채팅이 올라왔어요. 네. 우선 김민희님이 마케터를 얼굴로 뽑나봐요. 두 분 다 미인이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일단 벗으면 더 예뻐요. 네, 그 맞습니다. 제가 벗은 걸 봤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말이고, 일단 질문 올려주신 게 있는데 저희 업종은 뷰티인데 뷰티 기기면 고관여인가요? 저관여인가요? 가격이 15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럼 고관여일까요?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 가격만 가지고 고관여다 저관여다 판단하기는 조금 모호할 수 있을 것 같고, 뷰티 기기도 사실 또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 최근에는 LED 마스크 기기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마사지기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또 기기면은 또 고관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저희가 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가격대가 15만 원 해도 또 이제 저관여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품군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한번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품에 대한 정보나 타겟 한번 파악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눈썹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맞아요.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그쵸.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네, 하나 팀장님 라이브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저희 팀장님이 몇 번 라이브를 하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도 라이브가 거의 한 3번째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지난 라이브도 봐주신 분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자주 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윤희님도 이제 이해가 됐다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배너 광고는 꼭 해야 하는 매체인가요? 저는 배너 광고 보고 물건을 사본 적 없다고 이제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사실 그 화경 프로님은 이런 배너 광고도 보면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혹시 저는- 어떤 제품들? 저는 사실 좀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요즘에는 또 리타겟팅이 너무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저는 좀 과일을 좋아해서 요즘 그렇게 복숭아가 맞아요. 식품도 저희가 배너 보고 또 많이 네, 구매하는 맞아요. 업종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러게요. 네. 아마 좀 이제 윤희님이 배너 광고 보고 물건 사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요즘에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되게 맞아요. 온라인 구매를 네. 잘하셔가지고 그쵸. 사실 배너 광고는 그러니까 제가 완전 필요 없는 제품이나 그런 뭐 브랜드나 카테고리를 보고서 바로 배너 광고 보고 사는 경우는 없긴 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었고 그냥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상품군이나 아니면 제가 봤던 거 아까 이제 주셨던 것처럼 리타겟팅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갑자기 그 제품이 할인하는 배너를 본다거나 이러면 저는 사실 많이 구매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배너 광고를 떠서 이제 살려고 할 때 근데 하기 전에 어쨌든 검색 광고를 검색 광고란다. 마케터다 보니까 검색을 그죠 검색을 네, 해서 네, 네. 하죠. 검색을 한번 해보고 이게 진짜 최저가인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너 광고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검색 광고나 바이럴 광고 이런 거를 조금 병행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네. 리뷰도 또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숭아에 꽂히셨나 봐요. 네, 제가 요즘 복숭아를 계속 주문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배너 광고를 보고 산 복숭아가 네.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또 재구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사실 배너 광고 보고 관심 있어서 들어가서 구매한 고객들이 이미 그 홈페이지에 들어온 모수가 됐다 보니까 구매를 하더라도 저희가 뭐 일정 주기를 가지고 또 재구매를 유도하는 또 배너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랬을 때 좀 이렇게 좀 상품성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하면은 또 그런 배너 광고 쪽에서는 효율이 없을 수도 있죠. 맞아요. 날씨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해서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시켜보려고요.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질문 주신 게 고관여 제품은 오프라인 광고가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오프라인 광고도 사실 뭐 고관여에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는 오프라인 광고가 낫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관여다 보니까 오프라인 광고를 봤어도 그거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또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그쵸, 때는 그쵸. 또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봐도 온라인에서 뭔가 내가 정보를 찾아보거나 했을 때에 내가 원하던 내용의 정보가 없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실제 이제 행동까지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오프라인도 효과가 좋으려면 온라인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오프라인 광고가 더 낫다라는 거에 대한 건 조금 반대 의견이긴 합니다. 어떠세요? 그 화경 프로님은? 저는 오프라인 광고가 낫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부분에는 나은 부분도 있겠죠. 나은 이제 왜냐면은 이제 고관여 제품도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뭐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삼성 세탁기가 세일을 한대요. 네, 그러는 경우에는 조금 뭐 오프라인 오프라인도 하긴 좀 애매한데.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네. 사실 오프라인으로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 저희 뭐 그 지하철 광고라던가 뭐 버스 광고라던가 그 전광판 광고들이라던가 뭐 신문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비싸기보다 약간 어쨌든 고기하는 제품은 네. 좀
수입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그렇죠. 광고를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비싼 아파트에서 뭐 오프라인 광고를 한다든지 뭐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좀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맞아요. 같은데 저도 네. 이제 하나 팀장님처럼 어쨌든 온라인 광고랑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또 채팅 주신 게 매번 질문 드릴 때마다 답변이 도움되더라고요. 이번엔 바이럴 질문인데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특히 바이럴 광고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바이럴 광고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바이럴 광고 이제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좀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경제 상황에 좀 따라서 조금 성과 그 기복이 있기도 하고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요즘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고관여 제품을 마케팅하는 게 지금 마케팅 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말해주시는 광고분들도 되게 좀 많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바이럴 광고를 조금 탄탄하게 좀 밑에 깔아놓는다라고 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좀 깔아놓고 깔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성과 측정하는 게 쉽지 않죠. 맞아요. 사실 모든 매체 통틀어서 저는 네. 바이럴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성과 맞아요.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했었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런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한번 경로가 있어요. 뭐 상담을 유도해서 상담을 하고 구매를 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통 그 상담을 받는 번호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바이럴 쪽에 진행하는 연락처는 이제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블로그가 됐던 카페가 됐던 이런 바이럴적인 부분에 노출되는 연락처는 그 번호로만 이제 노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키워드를 잡을 때 예를 들면 저희 그 고관여에서 보통 많이 하는 뭐 전자제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전자제품 모델명, 브랜드명 이런 걸 기본으로 잡으실 텐데 거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타겟 맞춘 키워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하나 잡고 해시태그를 계속 그거로 같이 하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좀 검색량을 같이 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했을 때 보통 많이 하시는 게 그냥 뭐 삼성 뭐 무슨 뭐 세탁기 이렇게 이제 보통 브랜드명 제품명을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플러스로 뭐 삼성 5월 할인 뭐 세탁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할 때 바이럴 할 때 이걸 잡아서 그 키워드의 검색 추이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저희가 바이럴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었는지 그거를 좀 판단하는 편이고 사실 직접적인 광고 성과는 정확히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우회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통 마케터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럴 광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리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돈이 드는 그런 광고를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뭐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도 뭐 바이럴 광고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런 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먼저 논페이드 마케팅부터 좀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좀 논페이드 마케팅 먼저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좀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씩 왜냐면 그때는 바이럴 마케팅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아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고가의 고관여 제품은 아무래도 성과를 내기가 힘든데요. 이럴 때 고관여 제품은 어떻게 마케팅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해서 이제 그 박하경 프로님이 아까 요 위에 질문 답변 주실 때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준희 님이 아마 앞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질문 보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연령대 불문하고 요즘에는 배너 광고 보고도 굉장히 좀 전환이 많이 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는 뭐 성과를 다 측정하고 이제 연령별로도 그런 그쵸. 수가 있어가지고 보다 보면은 되게 오히려
이 연령대에서 이걸 구매한다고? 맞아요. 하는 제품들도 의외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연령대들이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구나라는 경험도 한 적이 좀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채팅 올라온 질문을 한번 보면 고관여 제품은 어떤 온라인 광고가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되게 그 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고관여 제품이 마케팅하는 방법이 사실 되게 물론 고관여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고관여 제품은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떤 경로로 구매를 하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면서 거기서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고관여 제품은 사실 이게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내가 사실 뭐 아무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광고를 보고 사는 경우가 없으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그거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이사를 해서 전자제품을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면허를 따서 차를 구매해야 된다든지 뭔가 여기에 대한 니즈가 일단 발생이 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본인이 이게 필요하니까 전 첫 번째로 일단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검색을 한 다음에 이제 검색해서 나온 그 데이터들, 정보들 이거를 좀 먼저 뭐 비교해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좀 파악된 브랜드나 뭐 업체들을 좀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저는 정보를 좀 탐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후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이런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어땠는지 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 저는 결정하거든요. 보통 고관여 제품들을. 그래서 여기서 또 빠진 단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현명한 소비를 고관여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고관여만. 저관여는 바로바로 구매하시는. 저는 저관여는 그냥 사실 저관여는 일단 필요 안 해도 구매하기 때문에 그냥 봤다. 그냥 보임.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결정이거든요. 네, 봤을 때 딱 마음에 들면 네, 뭐 바로. 이런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통 이제 고관여 제품을 좀 탐색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검색 광고일 수밖에 없고요. 정보를 비교할 때는 검색을 해서 나오는 그 정보들을 비교해야 되다 보니까 뭐 검색 광고랑 뭐 보통 바이럴적인 영역이 많다 보니까 검색 광고 바이럴. 이 정보 탐색할 때도 사실 정보 탐색이 여기서 내가 비교해봤던 것들이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여야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배너 광고, 바이럴 광고 뭐 SNS 이렇게 뭔가 타겟팅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정보 보이는 것들일 것 같고요. 여기는 완전 저는 거의 좀 바이럴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결정.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다 보니까 고관여가 아까 박하경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바이럴적인 영역이 생각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단계에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맞아요. 이제 제가 마케터가 되고 나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후기가 바이럴이 많구나 그렇죠. 라는 걸 진짜 깨달아가지고 이제 속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후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뭐 저희 같은 뭐 마케터나 아니면 내부의 이런 담당자들이 이런 바이럴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수인데 전 사실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업체에서 이제 홍보를 할 때 우리 제품에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걸 사실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 이용해보면 알 수 있는 이제 장점들이 많은데 그거 사실 광고에 뭔가 단편적으로 담기가 어려워서 좀 이런 후기 형태로 저는 어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광고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고 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관여 제품 광고할 때는 사실 저는 의외로 이 바이럴적인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저희가 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배너 이런 것들로 좀 타겟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런 바이럴은 상위에 많이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많이 뿌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저는 이거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르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는 고관여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관여는 솔직히 저는 그냥 많이 이제 뿌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관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이 좀 되게 자세하고 그쵸. 구체적이어야 맞아요.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관여랑은 다르다 보니까 되게 한두 개만 살펴보지도 않고 후기를 좀 많이 살펴보게 돼요. 특히 맞아요. 고관여의 경우에는 저거는 뭐 후기 뭐 한두 개만 있어도 이거 괜찮네 그쵸. 하고 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관여는 좀 많이 뿌리는 게 이제 팀장님께서 많이 뿌리는 것이 좀 낫다고 해주신 것 같고 이제 고관여는 아무래도 상위에 있어야 맞아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상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고관여다 보니까 바이럴적인 영역을 되게 많이 거치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검색한 거에 대한 그 정보를 볼 때 또 바이럴 영역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 업체에 대한 거를 볼 때나 후기 볼 때도 바이럴 영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찾았을 때는 그 업체에 막 후기가 많았는데 혹은 내가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뭐 다음날 뭐 이틀 뒤 검색을 했을 때는 아예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고관여는 어느 정도 좀 상위에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단가가 높고 뭐 구매하는 단계도 많고 시간이 긴 이제 상품군이다 보니까 좀 신뢰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좀 이 고관여 쪽 바이럴은 좀 상위에 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고관여 제품 구매한 거 있으세요? 고관여 제품? 사실 저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 남편이 자동차도 구매했고 전자제품도 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하도록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구매를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라 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소비를 좀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사실 고관여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하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저관여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예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저관여 제품을 구매할 때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현명한 소비자네요. 네, 현명, 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살까 말까 할 땐 사지 마라. 뭐 살까 말까 할 때는 일단 사야 돼요. 그쵸. 그 고민한 거부터가 일단 스트레스잖아요. 이거 내가 살까 말까. 이거 사면은 뭐 돈도 별로 안 남고 이러면은 이런 스트레스 하는 시간 자체에 저는 그냥 사고 일단 그 기쁨을 좀 만끽한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을 또 결정하면 되니까 저는 또 약간 그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성격이 약간 마케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관여 제품 제가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저는 SNS 광고 보고도 굉장히 구매 많이 하고요. 저는 뭐 사실 제가 필요했던 거라고 하면은 혹은 이거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좀 쉽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 같은 소비자가 더 많지 않을까. 여기 저도 살까에 한 표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고 후회되면 이제 당근마켓에서 팔면 돼요. 그 방법은 다 있어서 저도 좀 많이 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구매를 일으켰던 뭐 SNS 광고 소재나 배너들은 제가 다 캡처를 해놓거나 저장을 따로 해놔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업종의 소재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뭐 팀의 마케터분들이 계시거나 하면은 내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살 때 나 이 광고 보고 샀다. 이렇게 좀 저는 소스로 공유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약간 저희 팀의 팀원들을 위한 약간 투자 개념으로 많이 투자 개념으로 투자 개념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있어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진짜 막 광고 보고 절대 구매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마케터라고 해도 그 소비자의 뭔가 행동이나 이런 패턴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광고를 기획하거나 소재를 좀 제작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관여 제품은 이제 이렇게 저희 팀장님처럼 바로바로 구매하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당연히 고관여 제품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구매하기까지 단계를 좀 간편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살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회원 가입하라 그러고 그쵸. 그럼 이제 다 이탈해버리죠. 맞아. 링크가 갑자기 튕기고 이러면은 사실 이게 저관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저는 충동 구매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뭐 자동차 사고 주택 사는데 이거 뭐 충동적으로 갑자기 어디 뭐 자동차 사볼까? 뭐 새로 나왔다는데 신차 이거 살까? 이러진 않잖아요. 아, 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있을까요? 굉장히 있지 않을까요? 네, 좀 좀 많은 자산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건 어려운데 사실 뭐 이런 거 그냥 내가 뭐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막 맛있어 보이면 살 수 있고 맞아요. 뭐 화장품도 좋아 보이면 살 수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저는 저가녀는 광고를 할 때 좀 충동적으로 구매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좀 충동 구매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많이 구매하고 그런 소스를 또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싶은 생각인 거죠. 뭐 이런 저관여 제품 마케팅 할 때 뭐 쿠폰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네. 것도 좀 쿠폰을 쓰기 쉽게 해주고 쿠폰 기한도 좀 짧은 게 아무래도 좀 그쵸. 바로 구매하게 맞아요.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가녀 제품들은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아요. 이 충동 구매를 좀 유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하는 상황들을 보면 뭐 예시로 그냥 본다고 하면은 막 밤에 막 배고프다가 참다가 결국 못 참고 막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럼 일단 죄책감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0시 넘어서. 그러면은 그럴 때 뭔가 딱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식품 광고가 뜬다. 그럼 저는 일단 그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의 심리 상태가 내 몸에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보고 괜찮아요. 혹은 뭐 할인을 하고 있대요. 그럼 일단 그냥 사보거나 아니면 반대로도 막 그런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픈데 막 참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딱 맛있는 이런 식료품 관련된 광고가 떠요. 그러면 이거 사서 먹고 싶다. 먹어야겠다. 왜냐면 배가 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충동 구매를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저가녀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런 상황에 맞게 타깃에 맞게 조금씩 광고를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좀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할 때 원래 A만 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맞아요. 배송비 맞아요. 배송비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뭐 살 거가 더 있나? 맞아요.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그냥 배송비 내고 말지. 맞아요. 그래서 하는 또 거고. 쿠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이상 샀을 때 맞아요, 얼마 맞아요. 할인.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괜히 또 뭐 살 거 없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뭐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거 기획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저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무조건 뭐 첫 구매 시 뭐 아니면 뭐 회원가입 시 뭐 쿠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첫 구매여도 얼마 이상 샀을 때 이 할인폭을 좀 더 많이 줘서 이왕이면 들어와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제품들도 좀 같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좀 소액의 제품을 맞아요. 예를 들면은 쇼핑몰에서도 뭐 나시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끈 이렇게 좀 맞아요. 가격을 맞출 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항상 같이 판매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 보험과 관련된 DB 업종도 고관여에 속할까요? 어떤 식으로 광고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보험과 관련된 DB 업종은 굉장히 고관여죠. 고관여고 이게 보험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도 있고 화재 보험도 있고 뭐 실비 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 보험들의 종류를 보더라도 우리 건강과 직결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뭐 재해에 관련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고관여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저관여에 속하는 게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자제품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TV 요즘은 사실 TV도 대부분 없는 집들이 많이 있고 자동차도 뭐 1인 가구라고 하면 대부분 없는 사람들도 많고 네, 저는 없습니다. 주택도 없는 경우가 있고 주택도 하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가형 제품들 대부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보험은 저는 고관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실 보험 하나도 가입 안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또 이게 고관여이면서도 저관여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보험 쪽 광고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보험을 들거나 그럴 때 보면 그리고 보험 이제 관련된 광고를 한다 하면 확실히 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예. 네,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치아보험 드세요 이런 것보다 뭐 임플란트 해야 되지 않으세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차를 좀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타는 사람, 킬로수가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뭐 연령대에 따라서도 자동차 보험도 사실 제가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저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좀 연령대가 어리거나 그러면 보험비가 더 맞아요. 비싸다고 네.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상황을 뭐 나이가 어린 뭐 당신 뭐 예를 들면 몇 살 이하 맞아요. 예, 이런 그렇게. 식으로도 좀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보험 관련 업종은 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좀 마이크로하게 좀 네. 우리에게 맞는 고객을 쏙쏙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지금 피부가 계속 아파가지고 그쵸. 네,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실비보험을 들어놓으니까 이때 진짜 아, 보험이 꼭 필요하구나. 그쵸. 저는 사실 제가 아직까지 그 보험에 도움을 받았던 적이 없다 보니까 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딱 그 화윤 프로가 자동차 보험을 예시로 좀 설명을 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떠올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운전 경력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는 시기가 보통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나이로 뭐 25에서 30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할 때는 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좀 가성비가 있는지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소구점을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연령대가 높으신 뭐 예를 들어서 40대 이상 40대에서 50대 분들에게 자동차 보험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무사고 경력이 있을 때에 이 보험료를 할인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 속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뭔가 구체적으로 광고에 소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영업성이 강한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따스하게 조금 따스하게 한번 여러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해볼 맞아요.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따스한 버전, 약간 팩폭 버전, 약간 좀 이런 왜냐면 좀 상조회사 같은 경우 되게 좀 따스하게 맞아요. 네, 네. 따스한 느낌으로 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쵸. 네, 좀 광고적으로 막 쉽게 그쵸. 좀 가볍게 접근할 맞아요. 수가 없는 사실 부분이 있어서. 상처보험은 가격을 어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더 내더라도 내 마지막에 대한 거를 좀 잘 하고 싶다라는 게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광고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계까지 뭐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더 주는지 뭔가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소구를 하는 것 같아서 보험도 사실 보험의 종류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메인으로 이제 광고하시는 보험 상품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광고 진행을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 내용 한번 공유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컨설팅 드려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보험 이제 사실 보험은 약간 오프라인 쪽에서 영업을 많이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온라인으로 또 하시기도 하세요. 네. 맞죠. 그리고 보통 이 온라인에서 이제 보험 쪽 할 때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비교해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보험 현황을 좀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끔 좀 맞춤 광고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네. 보험끼리 뭐 비교해보는 이런 어플들도 맞아요. 많이 그쵸. 요즘에는 나와서 그래서 우리 보험의 강점이 이제 시중의 다른 보험이랑 비교했을 때 뭐 자신 있게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신 있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왜냐면 분명히 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검색을 해보고 할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올라온 질문을 보면 저희가 보험 쪽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험 업종의 경우 첫 매체 선정 시에는 어떤 매체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종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첫 매체를 보면은 일단 무조건 검색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그 보험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아웃바운드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광고를 본다고 해서 이걸 뭔가 선택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들이 보통 뭐 유명한 데가 어디가 있는지 어떤 혜택들을 일반적으로 받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첫 매체는 무조건 검색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검색 광고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A/B 테스트, 소재 다 A/B 테스트 할 수 있고 그쵸. 검색어에 따라서 조금씩 소재 느낌도 다르게 해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떤 매체 검색 광고를 좀 처음 이제 이것만 하신다면 검색 광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그 화경 프로님은 어떤 업종들을 주로 좀 맡아서 담당을 하고 계세요? 저도 좀 저관여 제품이 아무래도 이씨 업종을 좀 저는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저관여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또 주요 업종 중엔 저도 이제 그 하우징 쪽이 되게 맞아요. 고관여 네. 제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둘 다. 그렇죠. 사실 되게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이 업종은 뭔가 내가 좀 광고했을 때 더 유독 잘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이 업종 광고를 했을 때 좀 재밌다. 좀 더 약간 흥미가 있었던 그런 업종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2030 여성이다 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보통 그렇죠. 보통 거의 20대는 아니다.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네. 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제 관심사도 그들과 뭐 많이 다르지 않고 뭐 그냥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내가 소비자인 동시에 또 맞아요. 이 소비자들 심리를 또 활용해서 마케터로 또 일했을 때 성과가 좋을 수 있다 보니까 2030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관여 제품 쪽이 그 온라인 광고에서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조금 어려웠던 이제 그쵸. 시기 지금도 뭐 좋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코로나 때 저는 저관여 제품들을 더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막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못 갔잖아요. 그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럼 저는 이 해소를 평소에 사고 싶었던 화장품 싹 다 갈아엎어야겠다. 뭐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들었던 옷 다 사야겠다. 이러면서 저는 약간 보상 심리로 사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저관여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아. 이게 실제로 그 립스틱 효과라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오히려 네. 막 불경기에는 립스틱 같이 약간 맞아요. 작지만 약간 그러네요. 이걸 제가 실감했어요. 그 항상 이렇게 듣기만 했었는데 이게 실감이 됐었고 실제로 저희도 보면은 코로나 때 고관여 좀 상품분들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액의 돈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정을 늦추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건 맞아요. 고관여 제품군들이. 근데 사실 저관여 제품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 잘 된 케이스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이때 뭐 광고를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왜냐면은 멈추면 안 돼요. 일단 맞아요. 광고는. 광고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많죠. 근데 저도 말씀드리는 게 진짜 처음에는 성과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을 수 맞아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3달 이상은 꾸준히 쓰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시냐 이거를 꼭 체크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맞아요. 1,000만 원밖에 못 쓸 것 같다 하시면 차라리 3달 동안 나눠서 쓰시라. 맞아요. 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고관여 제품이고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비를 줄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광고비가 가장 줄이기 쉬운 그런 그쵸. 네. 맞아요. 회사를 사업을 운영할 때 하면서, 있어서. 네, 맞아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좀 감액하기가 쉬운 영역을 보면 이제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이 광고비를 굉장히 좀 그 편차가 크게 운영하시는 광고주분들도 많이 있는데 광고주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최대한 이 마케팅에 비용을 들였으면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마케팅이라는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이 제품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더 어필될 수 있는 게 뭐고 이거에 따라서 맞는 타겟은 뭐고 그 타겟이 필요로 하는 건 또 뭐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플랫폼은 또 뭐가 있고 사실 이 하나의 광고를 저희가 내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분석과 뭐 정리와 기획과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원하는 성과를 내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광고주분들이 보통 그럼 최소 어느 정도를 좀 진행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저는 무조건 최소, 이건 최소예요. 최소 3개월 이상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3개월도 저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해요.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비교 분석도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정보도 워낙 잘 찾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한 번 광고 노출했다고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물론 이제 저같이 보이면 바로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다 보니까 최소 3개월 동안은 좀 어느 정도 광고비를 쓰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그 효과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보통 광고주분들이 그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걱정되셔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3개월 동안 이 정도의 비용을 썼는데도 성과가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거나 좀 빠르게 성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저희가 3개월 동안 광고를 했던 것들도 소비자들이 보고 구매를 안 하더라도 일단 본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필요했을 때 혹은 우리 거를 그때 보고 우리 거 구매 안 하고 경쟁업체가 구매했는데 아까 그 복숭아처럼 샀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또 복숭아가 먹고 싶을 때 또 다른 업체를 찾아보잖아요. 이제 검색해서 찾게 되죠. 네. 그때 내가 봤던 거를 기억해서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또 검색해서 나오는 거를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광고는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오프하고 아예 멈추고 줄이고 요거는 조금 가장 비효율적인 광고 운영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효과가 없을 때는 그 매체를 중단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매체에 또 그 다른 경로로 그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식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광고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제 제 광고주분들 중에 그 상태 메시지에 불황은 또 다른 시험대다 이런 말을 그래요. 올려놓으신 네, 광고주분들 광고주분이 있으실 때 되게 사업을 좀 크게 하시고 좀 코로나에 좀 직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좀 멋있으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런 마인드가. 이게 사실 마케터들도 굉장히 애가 타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저희도 힘들어요. 성과를 내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방식이야. 이거 이렇게 좀 세팅을 해야지. 이런 소재를 해야지라고 저희도 사실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해서 한 건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더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 빨리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이 좀 더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계속 마케터랑 이제 광고주분이 논의를 하면서 좀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지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더 확장시킬지 사실 저는 끊임없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참 이게 저희도 신기한 게 뭐 비슷한 브랜드를 하고 이제 뭔가 컨디션이 비슷하더라 하더라도 그 업체마다 조금 맞는 그런 맞아요. 네. 이게 다를 수 있죠. 맞아요. 광고 매체가 있고 그게 뭐 터지는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뭐 그런 기간도 사실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광고도 뭐 약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케터와 이제 같이 광고를 하는 건 좀 그런 테스트 기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뭐 너무 별로인 물건을 많이 팔 수는 없어요. 아무리 광고비를 맞아요. 많이 쓰고 뭐 그런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뭐 마술사도 아니고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그랬던 경우가 많은데 저희 팀에 이제 광고를 좀 의뢰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맡겨주시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광고가 일단 잘 되려면 전제 조건이 일단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상품성도 저희가 봤을 때는 주관적인 수준은 조금 부족했고 홈페이지가 사실 온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상점인 건데 홈페이지가 아직 너무 좀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전 사실 솔직하게 이 광고를 하기 전에 먼저 상품에 대한 좀 개선이랑 홈페이지도 좀 더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를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미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돼 있다 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제 대행사의 마케터분들에게 좀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광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A 업종에서 이제 이렇게 성과 냈던 걸 가지고 유사한 업종이나 동종 업종에 B 업체에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성과가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맞는 뭐 전략이나 한 번에 맞는 기획을 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의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저희 마케터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여러 케이스들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래서 성과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게 빠르게 대응하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저희가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이 업체는 이걸 하면 성과가 잘 나오겠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근거나 이런 게 명확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거 위주로 그걸 기반으로 많이 제안을 드리긴 하지만 업체마다 사실 그게 또 다를 수가 있어서 저희 마케터분들이 제안한 대로 했는데 바로 성과가 안 나온다 라고 하시더라도 저희는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잖아요. 여러 업체, 여러 상황을.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성과 개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단계를 좀 최소화하면서 실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저는 우리가 상품도 괜찮다, 근데 성과가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특히 이제 저희와 같은 이런 퍼포먼스 마케터에게 한번 컨설팅 받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내부에 마케터가 있으시거나 하시더라도 사실 또 내부에서 보는 거랑 또 외부에서 그쵸, 보는 맞아요. 거랑 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또 되게 말 그대로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한번 뭐 컨설팅 받고 이런 거는 사실 돈이 드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한번 뭐 점검차 받아보셔도 되고 그럼 한 번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를 조금 믿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고관여, 저관여 마케팅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고관여, 저관여 마케팅의 좀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의 이 고관여 제품을 구매하는지, 저관여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업종 카테고리나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서도 사실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그러니까 고관여와 저관여의 보통 구매 단계나 이런 단계에서 이제 좀 차지하는 매체들의 점유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마케팅의 차이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장 정확한 건 우리 업종이 고관여 상품군에 어떤 제품에 어떤 타겟에게 광고를 할 건데 이럴 때 좀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 좀 더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남은 시간 동안 질문해 주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보험업종의 경우 첫 매체 선정 시에는 어떤 매체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사실 마지막에 있었던 질문이라서 보고 생각이 났는데 검색 광고도 좋은데 좀 이 매체를 처음으로 하는 거는 조금 비추천 드리는 매체는 메타는 아무래도 그쵸. 이게 DB에 사실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험업종 같은 이제 S는 사실 연령대가 막 낮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에센스 특징을 생각하시면은 메타를 조금 처음으로 집행하시는 것은 조금 실망하실 수 그쵸. 있다. 좀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DA 광고를 만약에 검색 광고 말고 DA 광고를 병행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GDN을 한번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메타는 첫 매체로 좀 추천을 안 드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 보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DB 업종이라고 하는 이제 고객들을 좀 상담해서 뭔가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전환을 만들어내는 DB 업종들은 메타 광고가 굉장히 양날의 검이거든요. 저희가 메타를 보통 어떨 때 많이 하냐면, 보통 사실 뭐 시간이 잠깐 좀 뜨거나 그렇죠. 뭐 출퇴근할 때 아니면은 뭐 잠 안 올 때 뭐 이럴 때 보통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굉장히 릴렉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쭉 피드 내리다가 그냥 괜찮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해서 그냥 궁금해서 눌러보거나 궁금해서 남겨보거나 하는 게 많다 보니까 DB의 수량을 확보하는 데는 조금 용이할 수 있는데 이 질이 사실 나빠요.
맞아요. 이 질이 나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고객들이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하고 당장 해야 돼서 남기는 이런 문의라기보다는 그냥 뭐 관심 있어서 한번 문의 남겨봤다. 이거 뭐 나중에 할 건데 뭐 보여서 한번 남겨봤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바로바로 전환이나 계약을 좀 이뤄내기가 어려운 그런 좀 DB들이 많이 모집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이제 그렇게 아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하지 말라, 나쁘다, 절대 하지 마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메타를 통해서 수집된 DB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 리타게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뭐 2차 활용으로 하기에는 좀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이걸로 들어온 DB가 질이 너무 나쁘다고 실망하실까봐. 그쵸. 네. 실제로 많아요. 맞아요. 그런 광고주분들 많으세요. 많기 때문에 미리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뭐 보험업종, DB업종 이렇게 또 질문이 올라와 주셔서 저희가 한번 요거는 한번 같이 좀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좀 추가적인 뭐 질문들은 이제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사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쌩얼도 예쁜 저희 박하경 프로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화장을 무조건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화장품 광고를 굉장히 구매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매를 만들었던 소재들에 대한 제가 레퍼런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뷰티 업종, 화장품 업종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 외 모든 업종들은 다 저희 박하경 프로님한테 문의 주시면 아마 안 해본 업종이 없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좀 건설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품도 괜찮아요. 저는 화장품 자신 있습니다. 한번 좀 화장품 업종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뭐 마음에 안 든다, 전략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면 굳이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은 항상 화장이 저는 화장 네, 많이 화장이 해요. 제가 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갖고 있는 화장품도 많고, 전 사실 화장품 광고를 보면 제가 구매하지 않을 거여도 일단 저는 그냥 다 모아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언제 또 이게 필요할지 모르다 보니까 좀 많이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메타 쪽에서는 제가 뷰티 업종에 대한 이 소재를 수집하는 수집가로서 좀 좋은 소스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지금까지 뭐 좀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하경 그리고 김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